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을 비롯해가 기업과 국가 또한 노력해야 할 텐데요. 영국은 에코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합니다. 더불어 순환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는데요. 여기서 에코 디자인이란 뭔지, 순환 경제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수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존의 경제 체제가 이제는 순환 경제로 바뀌고 있다. 이 순환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경제는 이제 선형 경제라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들고 나서 그냥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폐기 과정은 주로 소각이나 매립을 해서 그냥 없애는 거였잖아요. 근데 순환 경제라는 건 이제 만들 때도 원래 사용됐던 걸 자원으로 해서 만들고 그다음 만들어진 것들이 또 재사용되고 네네. 또 재사용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게 폐기되지 않고 계속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순환, 계속 이렇게 폐기나 해서 버려지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 이 경제권 내에 머무는, 그래서 환경도 지키고 자원도 절약하는 그런 경제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자원이 다시 사용되면서 돌고 도는 그런 순환 경제라는 말씀이신데, 예. 예, 돌고 도는 게 그 핵심이죠. 예, 예. 특히나 에코 디자인의 중요성이 여기서 강조가 된다고 하던데 에코 디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의 디자인은 얼마나 화려할까, 사람 눈에 띌까, 이게 디자인 핵심이었는데 네네. 에코 디자인이라는 건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자원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가급적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사용하다가 좀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수리도 가능할까? 요즘은 사실 제품들이 수리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없는데 네네. 수리도 가능할까? 그리고 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또 자원으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할까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밟게 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용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듣기로는 영국이 일찍부터 에코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좀 친환경 이야기하면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네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에코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생산부터 말씀드린 대로 생산부터 어떻게 할 것, 자원을 재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사용되고 난 다음에 네네.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와닿는 거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예.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원도 줄이고, 쉽게 얘기하면 자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폐기물도 줄이는 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영국에서는 2021년에 에너지 정보 규정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2010년도에 에너지 효율 표준을 도입했거든요. 네네.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자제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등급이 있잖아요. 효율이 좋은지 그런 것 정도 도입했는데 2021년도에는 이 전기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 때 얼마나 재활용을 많이 했는지, 네네.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리는 가능한 건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버려졌을 때 얼마나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라벨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샀을 때 이게 얼마나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구현된 제품인지를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딱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규정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자체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냉장고 옆에 있잖아요. 등급. 1등급, 2등급.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순환경제 관련된 법이 좀 존재하나요?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실은 그 방금 말씀드린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2024년 작년이죠. 전부 다 개정을 해서 법 명칭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쓰레기 줄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예 경제 자체도 그냥 만들고 버리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재사용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경제 체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법으로 작년에 이제 개정을 완전히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택배를 참 많이 시키게 됐는데 이때 완충제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어떨 예. 때는 이게 너무 과해가지고 뭐 버리기도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한데, 근데 이 완충제도 이 친환경 제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요거 뭐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 예. 예를 들면 완충제가 보통 소위 말하는 꼭복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네, 맞아요. 네. 그치. 요즘 이제 그 일부에서는 종이로 만든 완충제가 나오는 택배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상자 자체를 잘 설계를 해서 완충제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택배 상자도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직 좀 대중화는 많이 안 됐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플라스틱 완충제뿐만 아니라 종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상자 자체를 완충제가 필요 없는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시도를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혹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그걸 한번 발견을 하시면 좀 그런 제품들을 활용을 하시면 이게 또 대중화가 되고 그럼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혹시 한 번씩 물에 녹는 그런 완충제를 넣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에 녹일 때 뭐 녹는 데서 녹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게 나갔을 때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사실은 검증이 많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좀 검증이 되고 이게 정말 환경에 문제가 우리가 없다라고 확인되기까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권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택배를 하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이제 택배가 아닌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뽁뽁이며 뭐 비닐로 막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아니 그 과정만 없어도 택배 보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상자 자체가 완충제가 이제 이미 내장되어 있는 상자 그거 써보셨는지 그거 믿을만 합니까 대표님? 예, 그게 사실은 뭐 저는 사실은 택배를 거의 안 시키기 때문에 안 쓰진 않는데 이 물어볼 사람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경험이 별로 없긴 한데 보니까 그게 완충제가 없더라도 제품이 잘 보존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이 그 이제 뭐 검증 안 된 걸 제가 소개드릴 수는 없는데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직 대중화가 많이 안 되셔가지고 아직 본 적이 제품뿐만 아니라 많이 못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막 써보시면 아마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좀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순환 경제 그렇다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다 보십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 순환 경제라는 그 핵심이 지금 일회용품을 없애고 다회용 계속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핵심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일회용품에 대한 좀 규제들이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후퇴하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좀 순환 경제 차원에서 물론 그것들을 좀 줄이겠다는 입장은 발표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로는 좀 어렵게 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딱 짧게 말씀드리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마련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우리나라가 순환 경제에서 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순환 경제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편하다고 많이 쓰는 일회용품 안 쓰시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품을 많이 쓰면서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자원 빈국이지 않습니까? 자원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고 또 다른 일자리가 생깁니다. 순환 경제라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실천해 주시면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 순환 경제에서 선진국으로 좀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그런 것들을 먼저 제도가 자리 없다고 하더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
오늘 아침